정말 혼자 사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게 덜 상처받는 방법이라 그렇게 믿으려 애써 오신 건가요? 오늘 제 이야기에 함께 해주실 분이 계십니다. 올해 73세가 되신 권 여사님입니다. 권 여사님은 자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더 편해요. 하지만 그 말을 꺼내실 때 목소리가 살짝 떨립니다. 마치 그 편안함이 사실은 고단함일 수도 있다고 누군가 알아채주길 바라시는 것처럼요. 권 여사님은 40년 넘게 학교 급식 조리사로 일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새벽 버스를 타고 출근하고 아이들 밥을 지으며 하루 종일 분주하게 사셨죠. 그 긴 세월 동안도 늘 마음 한구석에는 나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가족과 이웃들, 친구들 사이에서 언제나 부르면 달려가는 든든한 존재였어요. 나는 외로운 사람 아니야. 언제든 누군가가 나를 찾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고 아들이 결혼해 멀리 이사가고 오랜 친구들마저 하나둘 건강이 안 좋아져서 모임에 나오지 않게 되면서 권 여사님 삶의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뉴스를 보고 혼자 창문 너머로 해가 지는 걸 바라보다 보면 가끔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아무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지?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다잡으셨습니다. 아니야, 혼자가 더 편해. 이제는 누구한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그 말을 되뇌일수록 이상하게도 마음이 허전해졌다고 합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기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때는 바쁜 일상이 싫어서 누군가의 부탁과 기대가 짐처럼 느껴져서 혼자가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혼자가 되고 보니 그 고요함이 편안함이 아니라 정막일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권 여사님은 그렇게 매일 자신에게 물으셨다고 해요. 정말 괜찮은 걸까?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게 내 진심일까? 오늘 저는 권 여사님의 이야기를 빌려 당신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혼자가 더 편하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그렇게라도 해야 덜 부끄럽고 덜 상처받을 것 같아서 스스로를 설득하고 계신가요? 아무도 그 대답을 대신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질문을 꺼내보는 것 자체가 당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 오늘부터 이 영상을 통해 권 여사님의 지난날과 지금을 함께 들여다보며 혼자가 되어도 괜찮다는 말, 그 말의 진짜 의미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60이 넘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사람 기대하지 마라. 관계에 너무 마음 쓰지 마라. 혼자 있는 연습을 해야 한다. 권 여사님도 그 말을 수없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남편을 보내고 큰아들이 직장 때문에 먼 도시로 떠난 후 이웃과 친구들까지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자 주변에서는 다들 그렇게 조언했습니다. 이제부터 혼자 잘 지내야 해. 사람한테 기대면 더 서운해져.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다고 해요. 그게 뭐였냐고 여쭤봤더니 권 여사님은 잠시 눈길을 돌리시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들 나한테 손을 떼면 내가 뭘 붙잡고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느낍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사람에게 너무 기대면 언젠가는 실망하게 된다는 걸. 그래도 우리는 평생 관계에 마음을 걸고 살아왔습니다. 가족이 전부였고 이웃과 친구가 나의 거울이었고 누군가의 부름이 내가 여전히 쓸모있는 증거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름이 사라지면 마치 내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아 서러운 겁니다. 권 여사님도 퇴직 후 첫 해에 그 공허함을 더 깊이 느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부지런히 갈 곳이 없고 누구도 여사님 오늘 오시죠? 하고 기다려주지 않으니 하루가 너무 길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습관처럼 도시락을 싸서 예전에 다니던 학교 앞까지 갔답니다. 문득 자신이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이 민망해져서 그 도시락을 들고 공원 벤치에 앉아 눈물을 훔치셨대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으셨답니다. 아, 이제 정말 내 자리를 찾으라는 뜻인가 보다. 그래도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한 번쯤 전화를 걸어 요즘 잘 지내세요? 하고 물어주길. 그 바람조차 사치인가 싶어 이제는 혼자가 더 편하다고 스스로 다독이게 된 겁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적 있으신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당연하던 인사가 오늘은 사라져버린 듯 허전했던 적.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혼자 있는 게 마음 편해. 그 말이 사실인 줄도 알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말이 너무 차갑게 들리기도 하지 않으셨나요? 관계가 점점 줄어들수록 스스로를 위로해야 할 순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권 여사님의 이야기를 빌려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허전함은 결코 당신이 부족해서 생긴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당신이 오랫동안 누군가를 먼저 챙기며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당신이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조금 더 마음 편히 내려놓아도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하지? 하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 마음이 약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온 사람이라 당연히 느끼는 감정일 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관계를 억지로 붙잡지 않고도 당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권 여사님이 늘 이야기하시던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모임은 50대 중반부터 함께하던 동네 친구 5분이 모여 한 달에 한 번 점심을 먹으며 서로의 안부를 나누는 자리였어요. 권 여사님에게 그 모임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가 된 뒤에도 나는 여전히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증명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다들 오래 알아온 친구들이라 서로의 사소한 농담에도 웃음이 터졌고 자식 이야기에 공감하고 아픈 몸 여기저기를 두고도 농담처럼 툭툭 던지며 위로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겨울 모임에서 나온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박혔습니다. 친구 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권 여사는 이제 혼자 있으니 심심하겠다. 그 말이 농담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서러워져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괜찮다고 해도 그 괜찮음 안에는 내가 여전히 혼자라는 현실이 늘 숨어 있습니다. 권 여사님도 그날 이후 모임에 나가는 일이 조금씩 부담스러워졌다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함께 웃던 농담이 이제는 내 상황을 애써 가볍게 넘기는 말처럼 들리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그 자리를 계속 지키셨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빠지면 권 여사가 기운이 없나 봐. 마음이 약해졌나 봐. 그런 말을 들을까 두려웠다고 하셨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몸이 아픈 날에도 억지로 웃고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몇 번을 더 나가고 나니 모임에 다녀온 날이면 더 깊은 피로가 몰려왔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내가 왜 이 자리를 이렇게 버겁게 느끼나? 그 질문이 스스로도 낯설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큰 결심이 드셨답니다. 그 모임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이제는 제 삶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몸도 마음도 쉬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그 문자를 보내고 나서 휴대폰을 쥔 손이 덜덜 떨렸다고 하셨어요. 혹시라도 친구들이 섭섭해할까봐 어쩌면 자신이 이기적인 사람이 된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날 밤 권 여사님은 처음으로 방 안에 홀로 앉아 조용히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됐구나. 그 문득 든 생각에 잠시 눈물이 났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 찾아왔을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해요. 모임에 나가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내 이야기를 가볍게 여겨지는 느낌을 견디지 않아도 되어서요. 권 여사님은 그때 비로소 깨달으셨답니다.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지만 내 마음을 지키는 건 결국 나 자신뿐이라는 것.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혹시 당신 마음에도 같은 기억이 떠오르셨나요?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오히려 더 고독했던 순간. 그 순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당신이 누군가를 소중히 여겨왔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니까요. 권 여사님의 선택처럼 그 자리를 떠나는 용기는 분명 두렵지만 그 빈자리에서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할 이야기들은 그 빈자리를 어떻게 내 마음의 쉼터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 들어도 사람을 만나야 덜 늙는다. 모임에 나가야 웃을 일도 생긴다. 권 여사님도 처음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퇴직하던 해에 자식들이 걱정하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엄마, 사람들 만나야지. 집에만 있으면 더 힘들어져. 그래서 억지로라도 나가야 한다고 본인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날이면 오히려 마음이 더 공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모임에서 함께 밥을 먹고 농담을 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는 길에 권 여사님은 늘 같은 생각을 했답니다. 이 시간에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빠질까? 사람들 속에서 웃고 있었는데 어쩐지 점점 더 쓸쓸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스스로에게 물으셨대요. 이 만남은 정말 나를 위로해주고 있나? 아니면 그냥 외로움을 잊기 위해 애써서 만든 시간일 뿐인가? 그 질문은 권 여사님의 삶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늘 관계는 무조건 소중하고 모임에 나가는 것이 곧 건강한 노년을 사는 것이라고 믿어왔으니까요. 어느 여름날에는 모임에 갔다가 버스를 놓쳐서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한참을 서 있었던 적도 있답니다.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데 그 순간 문득 이런 마음이 스쳤대요. 이제는 이 고단함도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그 말이 처음에는 너무 낯설고 어쩐지 내가 게으르고 삐딱해진 것 같아 스스로가 미워졌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해가 지나고 다음 해 가을이 오자 권 여사님은 조금씩 다른 생각을 품게 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서도 이렇게 지칠 수 있구나. 그럼 나는 무엇 때문에 이 관계를 유지하려 했을까? 그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잊지 않았으면 해서. 그 마음이 본질이었음을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셨다고 해요. 권 여사님은 그때 이렇게 깨달으셨습니다. 관계에 매달린다고 해서 누구도 나를 평생 지켜줄 수는 없구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는 있습니다. 관계는 결국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때 비로소 건강하게 오래 간다는 걸요. 하지만 막상 그 거리를 두려고 하면 죄책감과 두려움이 덮쳐옵니다. 권 여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혼자인 걸 자주 실감해요. 그래도 그게 그렇게 큰 슬픔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내 마음을 내가 가장 잘 이해해주게 됐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나이 들어가며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 아닐까 하고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다 거리를 두고 나면 결국 혼자 남지 않나요? 하지만 권 여사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그 대신 내 마음이 조용해지거든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관계가 정말 내 기쁨인가? 아니면 내 불안을 덮으려는 버릇인가? 이 물음이야말로 당신의 삶에 필요한 용기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권 여사님이 보여주신 그 솔직함과 담담함이 오늘 당신에게도 작은 힘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사람이 있어야 덜 쓸쓸하다. 모임이라도 자주 나가야 기운이 난다. 이 조언들은 분명 따뜻한 마음에서 나왔을 겁니다. 아무도 권 여사님이 외로워지길 바라지 않았으니까요. 권 여사님도 오랫동안 그 말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달력을 확인하고 오늘은 어디에 나가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일정표를 채워 넣었습니다. 하루라도 집에만 있으면 이러다 우울해질까봐 하는 두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해 가을, 권 여사님은 자신에게 솔직히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주 사람을 만나면서도 왜 나는 더 쓸쓸해지는 걸까? 그 대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나는 지금 만나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니야. 잊혀질까봐 억지로 나가는 거야. 그 깨달음은 두려움과 안도감을 함께 주었습니다. 두려움은 이랬습니다. 이제 내가 정말 혼자가 되면 어떡하지? 그동안 이어온 관계가 다 끊어지면,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내 마음을 속이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날 이후 권 여사님은 모임에 나가도 예전처럼 억지로 밝은 척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면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고 피곤한 날에는 참석을 미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기 시작하자 그 모임이 오히려 조금은 더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늘 내가 빠지면 어쩌나, 내가 실망시키면 어쩌나 하는 조급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으니 오히려 한 번 만나는 자리가 소중해졌다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사람이랑 부대껴야 산다. 권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부대낌이 내 마음을 다치게 할 만큼이면 조금 거리를 둬도 되더라고요.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 세대는 늘 관계에 충실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한 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그것이 곧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권 여사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의를 지키느라 자기 마음이 다 닳아버린다면 그건 예의가 아니라 자기 소모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권 여사님은 어느 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모임을 거절하면 혼자라서 더 외롭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사실은 그 모임에 나가서 더 외로웠어요. 혹시 당신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 한 구석은 더 쓸쓸해졌던 순간. 그 순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당신이 관계에 성실했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오래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며 살아왔기에 이제는 그 관계의 무게도 솔직히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만남이 즐거워서 나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외로워 보이지 않으려고 버릇처럼 나가고 있는 걸까?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당신도 권 여사님처럼 조금 거리를 두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는 당신의 마음부터 지켜야 할 나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권 여사님은 종종 자신의 삶을 오래된 옷장에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내 옷장이 너무 꽉 차 있더라고요. 젊을 때 산 옷, 자식들이 사준 옷, 누가 준 옷까지 다 버리기 아까워서 꾹꾹 눌러 담았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옷장은 어쩌면 권 여사님의 관계들이 아닐까 하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권 여사님이 이사하려고 짐을 싸는데 옷장이 잘 닫히지 않아 문을 열어보셨대요. 그 안에는 20년 넘게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답니다. 이 옷도 언젠가는 입겠지. 이것도 추억이 있으니 두어야지. 그 마음으로 버리지 못한 것들이 수십 벌이었다고요. 그 장면은 시청자분들에게도 익숙할 겁니다. 우리 마음에도 그런 옷장이 하나씩 있습니다. 예전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관계, 나를 행복하게 해주던 인연이 어느 순간 더 이상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느껴질 때가 옵니다. 권 여사님은 그 옷들을 꺼내 접으며 스스로에게 물으셨답니다. 이제는 내가 이 옷을 안 입어도 되지 않을까? 그때 문득 깨달으셨대요. 관계도 그렇다고요. 젊을 때 가족을 부양하느라, 동네 어른들께 예의를 지키느라, 아이들 학교 행사에 빠지지 않으려고 수없이 많은 자리에 몸을 담그며 사셨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야 내가 좋은 사람이 된다고 믿으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를 지키느라 내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 드셨다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오래 본 사람은 끝까지 함께 해야지. 사람이 모여야 기운이 난다. 권 여사님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맞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답니다. 이제는 조금 달라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옷만 남기듯 내가 마음 편한 관계만 남겨도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때부터 권 여사님은 삶의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더 이상 마음이 가지 않는 모임은 미안하다고 하고 빠지셨습니다. 오랫동안 형식적으로 이어오던 연락처는 감사한 마음으로 지워두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혹시 당신도 마음이 조마조마해지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내가 너무 혼자가 되지 않을까? 권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처음엔 허전했어요. 근데 나를 억지로 웃게 하는 자리보다 혼자서 차 한 잔 마시며 쉬는 시간이 훨씬 평안하더라고요.
관계란 꼭 많은 게 좋을 필요가 없습니다. 늘 가득 차 있어야만 안심되는 것 같지만 그 가득함이 내 삶을 어수선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용기 내어 그 옷장을 열어볼 시간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이미 알고 계시지 않나요? 더 이상 맞지 않는 옷, 더 이상 마음이 편하지 않은 관계.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미루지 않아도 됩니다. 권 여사님이 보여주셨듯 그 옷을 조용히 접어두고 나면 그 자리에는 새로운 여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이야말로 당신이 처음으로 오롯이 숨 쉴 수 있는 자유일지도 모릅니다. 7단계 마무리와 위로. 혹시 지금도 마음 한 구석이 찌르르 하신가요? 그래도 이 나이에 사람을 하나둘 멀리하면 나중에 정말 아무도 안 남으면 어떡하지? 권 여사님도 그 두려움을 오래 품고 사셨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서운하고 나가지 않으면 허전하고 그 두 마음 사이를 수없이 오가며 스스로를 다그치셨다고 해요. 이렇게 혼자 있는 게 편하다면서 왜 이렇게 마음이 구멍난 것 같지? 밤에 누워 생각하다 보면 어쩐지 내가 못난 사람 같고 더 잘 지내야 하는데 자꾸만 귀찮아하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권 여사님은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고 하셨어요. 혼자 밥을 먹을 때 처음에는 밥알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탁이 너무 넓어 보였고 TV 소리가 허전함을 가리기에는 한참 부족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다녀오신 권 여사님은 평소와 다르게 예쁜 그릇에 밥을 담아 보셨답니다. 그저 자식들이 오면 쓰려고 아껴둔 그릇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먼저 쓰면 안 될까? 하고요. 그 한 끼를 다 먹고 나니 마음에 작은 기쁨이 피어났다고 하셨어요. 그래, 내가 나한테 잘해주자. 그게 그날 권 여사님의 다짐이었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사람을 부르기도 어울리기도 조심스러워집니다. 괜히 연락하면 폐가 될까, 갑자기 만나자 하면 민폐일까, 이런저런 생각이 앞서서 차라리 혼자 있자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 결심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이 더 이상 억지로 웃고 싶지 않은 용기를 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아무나 쉽게 내지 못합니다. 권 여사님은 요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이 제일 무서웠는데 지금은 그 외로움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해줘요. 그래서 이 시간이 고맙기도 해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마음에 켜켜이 쌓인 외로움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을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애쓰며 살아온 사람인지 증명하는 자국입니다. 오늘 하루 그 긴 세월에 고맙다고, 잘 버텨왔다고 스스로에게 작은 인사를 건네보세요. 그리고 권 여사님처럼 한 가지 작은 결심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이제 내가 편안한 만큼만 관계를 남긴다. 나는 이제 내 마음을 먼저 돌보아도 된다. 그 다짐이 오늘은 조금 쓸쓸하게 들려도 언젠가는 그 결심이 당신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겁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당신 편인 사람이 되셔도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권 여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오시면서 아마 당신도 마음속에 무언가 묵직한 것이 올라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건 허전함일 수도 있고 그동안 미처 꺼내지 못한 서운함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감정이든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이 오랫동안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온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이제 제가 당신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재촉하지 않을 테니 그저 오늘 밤 조용한 시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당신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관계는 무엇인가요? 어떤 얼굴이 떠오르실 수도 있고 어느 모임의 풍경이 스쳐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관계를 생각하면 당신이 자꾸 작아지는 기분이 드나요? 혹은 매번 억지로 웃어야 하는 자리인가요? 그 마음을 부정하지 말고 조금만 솔직히 바라봐 주세요. 권 여사님도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 하셨답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맞추고 싶지 않은 관계야. 그 한마디를 입 밖에 꺼낸 순간 마음이 서운함과 안도감으로 함께 떨렸다고 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부터 그 무게를 조금만 내려두기로 스스로에게 허락할 수 있으신가요? 한꺼번에 다 내려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한 발짝만 멀어져 보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억지로 모임에 나가지 않고 마음이 시키는 만큼만 인연을 이어보는 것입니다. 권 여사님은 그 작은 선택을 통해 조금씩 자신을 되찾아 가셨습니다. 이제는 매주 목요일 오후에 혼자 도서관에 가서 좋아하는 책을 읽으시고 가끔은 근처 찻집에 들러 따뜻한 유자차를 드신답니다. 그 시간이 외롭지 않냐고 여쭤보니 이렇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외로웠어요. 근데 이제는 그 시간이 참 편하네요. 내가 나를 가장 잘 챙기는 시간이거든요. 오늘 당신도 그런 작은 결심 하나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 영상을 마치고 나면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이제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이제 마음이 편한 만큼만 남긴다. 나는 이제 내 삶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기로 한다. 혹시 마음이 흔들리고 이 결심이 자꾸 미뤄져도 괜찮습니다. 권 여사님도 수십 번 결심하고 수십 번 다시 돌아가길 반복하셨으니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번만이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이만하면 충분히 잘해왔다. 이제는 내가 나를 돌볼 차례다. 그 다짐이 오늘 당신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